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이자 온라인 은행인 조파라는 기업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는 홍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에서 취업을 하면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20분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경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 인플로이먼트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첫 직장은 삼성 SDS, 한국에서 삼성 SDS라는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3년 반 정도 경력을 쌓고 퇴사를 한 후에 영국에 석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얄 할로웨이라는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총 2년간 석사 전공을 했고요. 첫 해에는 일반 석사 과정을 거쳤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Year in Industry라고 하는 일종의 인턴십 과정으로 1년 동안 민드랩이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펀치 애널리스트로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인 조파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오퍼를 받아서 현재까지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경력사항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국 취업 성공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국에서 석사를 한 후에 영국 취업 비자, 흔히 티어2 비자라고 불리는 영국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받아서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처럼 영국 취업 비자를 통해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 영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옵션으로 영국에 오시는 걸 고려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두 번째가 유학인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옵션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유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처럼 유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국 문화에 조금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영국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쉽고요. 또 영국의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올해 여름부터 부활을 하게 되면서 졸업을 한 다음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최대의 단점은 이제 엄청난 학비가 소요된다는 점이겠죠. 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나이 제한이 있고 취업 비자를 받게 될 때까지의 절차가 유학의 경우보다는 약간 더 까다롭기도 합니다. 다만 큰 비용의 투자 없이 영국에 바로 올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2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시는 부분이 바로 취업을 위해서 유학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슬라이드 하나가 빠졌는데, 네,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취업을 위해서 유학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항상 이 답변을 받을 때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no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학벌보다 경력이 정말 취업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국 취업을 목표로 하실 때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한국에서 짧게 아니면 길게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커리어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오려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간에 결국 영국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하는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기업이 스폰서십을 돈을 주고 나를 지원해 줄 만큼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아니면 학부, 아니면 석사 지식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입니다.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영어로 된 구직 사이트를 보면 정말 많이 들어보실 표현이에요. 한국어로 간략하게 번역을 하자면 실무 경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영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아니라면 일단 잡서칭을 하실 때 눈을 조금 낮춰서 시작하는 게 방법일 수가 있어요. 혹은 아니면은 천천히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국에서부터 좀 천천히 준비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직무 경험을 한국에서 쌓고 오신다면 영국에 와서 첫 직장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조금이라도 관련된 직종 아니면 산업 분야에서 영국에 오셨을 때 첫 직장을 잡으시면은 다음 직장 이직을 할 때 커버레터 아니면 면접에서 스토리를 만들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핀테크 업체의 커스터머 서비스 아니면 콜센터 이런 정말 서비스 분야에서부터 업계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열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의 직장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다면 서비스업을 포함한 어떤 일이라도 일단 영국에서 시작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영국에 도착하신 다음에 방 안에서 이력서만 돌리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가 되었든 간에 영어로 고객들과 또는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영어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또 더 나은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될 원동력과 약간 모티베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국에서 삼성에서 3년이 넘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영국에 와서도 석사를 하는 동안 경력직 채용권에 지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많이 지원을 하고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5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영어 실력도 훨씬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영국에서의 업무 경력도 없다 보니까 모든 경력직 인터뷰에서 면접이나 아니면 서류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힘들게 찾은 그 인턴십 잡에서 1년을 마치고 나니까 영국에서 일단 한 줄의 경력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엄청난 링크드인의 리크루팅 메시지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국 취업을 위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영국에서 어떻게 현재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한 영국 취업 팁을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다양한 구인구직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의 사람인이나 뭐 알바몬처럼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인디드, CV 라이브러리 등이 좀 대표적인 사이트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추천하는 사이트는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은 영국에만 있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플랫폼인데 일종의 커리어를 위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링크드인을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도 현재 직장을 링크드인을 통해서 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제가 어제 캡처를 한 화면인데 제 메시지함을 보면은 정말 많은 리크루터나 아니면은 하이어링 매니저 아니면은 또 헤드헌터들이 거의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대해서 대부분은 들어보셨겠지만 혹시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커리어를 위한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필을 기반으로 이력과 뭐 경력, 학력 등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업 정보나 아니면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들, 구인구직 정보 등의 정말 다양한 접속층을 위한 무궁무진한 자료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메일이라는 메시징 기능인데 이 인메일을 활용하면 정말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석사를 마치고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와중에 제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그때 하나 도착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파라는 회사 소속의 HR 리크루터가 저에게 직접 스크리닝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스크리닝 인터뷰가 뭐냐 하면 이 지원자가 이 롤에, 이 오픈 포지션에 적합한지 아닌지 거르는 일종의 1차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 전화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뷰 프로세스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구직을 위해서는 지원자가 직접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구인을 하는 회사 소속의 리크루터가 먼저 후보자들한테 컨택을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고 아니면 CV를 보고 컨택을 해서 인터뷰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취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현재 회사에서 제가 면접관으로서 1년이 넘도록 지금 인터뷰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점은 영국은 정말 인맥 사회예요.
앞서 한현주 멘토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레퍼런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회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인턴을 구한다 치면은 보통 전국 모든 학교들의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온 그 재직 중인 사람이 나온 학교나 아니면 이전에 좀 뛰어났던 면접자가 있었던 학교에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검토해야 될 이력서 숫자 자체도 줄고 아니면 일단 그 HR 인력 그 인터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인력이 최소화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경력직이나 아니면 다른 오픈 포지션에서도 업계 내에 추천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조파에 취업하게 될 당시에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회사 프로필을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 회사랑 두 가지의 인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미트업이고 두 번째는 알룸나이였습니다. 미트업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일종의 동호회 사이트 같은 개념인데요. meetup.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토론도 하고 아니면 소셜라이징을 하면서 프로페셔널한 그룹부터 아니면 뭐 수영 모임, 뭐 영어 회화 모임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와 이벤트를 하는 그런 그룹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런던에 와서 이 미트업에 가입을 하고 영어 스터디 그룹과 테크 미트업 분야에 정말 그런 그룹에 꾸준하게 나갔었는데요. 프로페셔널 미트업, 이런 테크 미트업 같은 프로페셔널 미트업은 가시면은 또 저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저녁을 먹는 동안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서서 이렇게 피자나 아니면 다과를 좀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 장소와 음식을 스폰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트업을 가면은 스피커가 있는 스피치를 듣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킹 세션을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나갔던 미트업 중에 Women Who Code라는 여성 개발자들을 위한 그룹이 있었고 이 그룹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인 조파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 회사 오피스를 이미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가 되잖아요. 또 제가 얼마나 인더스트리에 열정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조금 아쉽게 대부분 미트업 이벤트가 온라인 세미나로 열리고 있긴 한데 오히려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또 그 회사에 재직 중인 담당자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관심 있는 그룹들을 좀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인연, 이 회사의 첫 번째 인연은 그 제가 미트업을 통해서 거기에 방문했던 거고 두 번째 인연은 알룸나이, 동문이라는 뜻인데요. 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작성을 해두면은 저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제가 지금 구글 슬라이드를 쓰고 있는데 슬라이드 페이지가 하나가 또 생략이 돼서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링크드인 화면을 제가 capture를 해놨었는데 링크드인에는 내 프로필을 작성을 해놓으면은 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대학 출신의 그 재직 중인 사람들이 그 직장에 몇 명이나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일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회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리크루터 메시지를 받고 전화 인터뷰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이제 조파라는 회사를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이때 저와 같은 석사과정 동문 출신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일촌 신청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나는 너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너랑 나랑 같은 석사 과정을 졸업했네. 반가운 마음에 일촌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CV를 자기한테 전달을 해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장이 와서 제 이력서를 그분한테 보냈고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쳐서 현재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면접 날 이제 가봤더니 사실 이분이 해당 포지션의 하이어링 매니저였고 현재 저희 부서의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면접 때 제가 이미 가봤던 오피스고 또 인사를 온라인으로나마 나눈 사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가진 스킬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인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무조건 내가 끈이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인연이 있는 사람만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관심이 있는 회사를 검색을 해서 아니면 관심이 있는 인더스트리를 검색을 해서 링크드인에서 내가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면은 직접 인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건 내 CV이고 네가 나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너네 회사에 이런 관련 포지션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통하냐면요. 영국은 정말 철저한 인맥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잘 나타내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레퍼럴 보너스예요. 영국은 사회 전반에 이 레퍼런스 제도, 추천인 제도가 잘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원하는 업계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면 이 레퍼럴 제도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회사나 직무,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일촌을 맺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상대방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확률로 답장을 잘 보내줘요. 여기에 비밀이 바로 레퍼럴 보너스에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레퍼럴 보너스라는 스킴을 운영을 하면서 재직 중인 사람이 어떤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보너스를 그 추천인한테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 추천인 제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무려 6,000파운드의 레퍼럴 보너스를 주거든요. 6,000파운드면 지금 한화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정말 큰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럴 보너스뿐만이 아니라도 인간이 보통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정말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를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바고 제가 석사를 하는 동에 정말 랜덤한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10번 보내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답장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영국 취업의 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일촌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트업의 활용은 링크드인 인맥을 늘리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링크드인은 일단 일촌이 많을수록 내 프로필이 남들한테 드러날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그래서 리크루터나 아니면 헤드헌터들이 내 프로필을 볼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트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링크드인 일촌을 맺을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서 이거 내 링크드인 프로필인데 너의 링크드인 프로필은 뭐니? 우리 같이 일촌을 맺자. 이런 식으로 좀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서 네트워킹을 하면 일촌을 많이 맺으실 수가 있고요. 이건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미트업 행사에 스폰서 회사에 이제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날 스피치를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라도 일촌 신청을 하시고 메시지를 간략하게 오늘 스피치 너무 좋았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대화의 물꼬를 트시면서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뿐더러 또 링크드인 일촌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트업 행사의 유용성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영국 취업 성공 사례와 영국 취업 팁 정보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점들이 연결이 돼서 영국 취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취업을 도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영국 취업이나 해외 취업 관련 이 페이지가 이제야 나왔네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8명의 커넥션이 이 아마존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뜨고 또 조파 출신의 6명의 알룸나이가 아마존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링크드인에 뜨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Q&A를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Q&A를 제가 이 세션에서 진행을 할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알려드린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Q&A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예. 그러면은 제 스피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